그럼 이제 특강 교재에 있는 집합 예제 문제들 설명하기로 할게. 먼저 1번부터 보자. 일본은 이제 원소와 부분집합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선 이게 좀 특이하게 보일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써놓고 생각해 보자. 1. 집합 A의 원소. 2도 집합 A의 원소. 거기다 3 같은 경우는 집합 기호까지 합해 가지고 A의 원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보면은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기억은 제대로 된 게 맞아. 여기에 3이라는 원소는 없는 상태니까. 근데 니은을 보면은 3의 집합 기호가 있는 게 A의 원소이다 라고 했지.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집합 기호가 있으니까 부분 집합 기호로 쓰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3 자체가 원소라서 그지? 여기에 집합 기호를 하나 더 덮어줘야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게 맞겠어.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리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 따라서 틀린 것. 미음은 자기 자신은 항상 부분 집합이 된다. 자, 이렇게 따져봤을 때 1번에서 올바른 정답은 기억, 니은, 미음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자. 3번에서는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되게 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집합 A에는 원소가 2개가 있어. 1하고 A제곱 플러스 2하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가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성립하는 A의 값을 방정식을 풀어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1 2개가 되는데 조건을 제대로 만족시키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먼저 A가 마이너스 2일 때 집합 B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자. 그럼 집합 B의 원소는 2, 0, 거기다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A가 B에 포함되는 게 안 되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지금 문제 조건에 맞지 않다. 자, 그럼 스몰 a가 1일 때 집합 b를 만들어 보면은 2, 3, 1. 자, 집합 b가 이렇게 되면 a를 포함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상수 a는 1.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에서는 집합 A하고 집합 B가 서로 같아야 된대. 그럼 집합 B에 있는 원소 2를 생각해 보면 집합 A에 있는 A제곱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생각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은 1과 마이너스 1 두 개라는 사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두 가지 경우를 직접 확인해 보자. 처음에 스몰 a가 1이라면 집합 A는 1, 3, 2가 될 텐데 집합 B는 어때? 스몰 a가 1이라면 2, 1 거기다가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은 B 마이너스 1이 3이 되게 해주면 돼. 따라서 A가 1일 때 B가 4이면 두 집합이 서로 같아질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스몰 a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 집합 a는 이렇게 되지요. 그럼 이제 집합 b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2,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는 b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때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A하고 B는 A는 1, B는 4 이거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자, 그 다음 이제 예제 7번인데 예제 7번은 개념 강의를 할 때 공부를 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말로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괄호 1번은 2의 4제곱 16개에서 1개를 뺀 15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괄호 2번은 원소가 4개인데 그 중에 1을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2의 4-1제곱, 그러니까 2의 3제곱 8이라고 해주면 돼.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두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럼 이번에는 2의 4-2제곱 해가지고 2의 제곱 4개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9번 문제를 풀어보자. 9번은 이제 그 A 교집합 B, B 합집합 C, A의 여집합, 교집합 C 이런 원소들을 구해야 되는 건데, 우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전체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집합 A는 1, 3, 5, 7, 9 이렇게 되겠다. 집합 B는 소수들을 찾으면은 2, 3, 5, 7 이렇게 될 것이고, 집합 C 20의 약수들 이 정도까지요. 10 이하의 수니까 여기 20은 들어가지 않겠다. 자, 그래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에 원소들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의 원소들을 표시할 때는 겹쳐지는 원소들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개의 집합에 모두 들어있는 원소 5는 이렇게 가운데다 적어주면 되겠고, 더 이상 없지? 그럼 이제 A하고 B에만 겹쳐지는 거는 이렇게 3하고 7 두 개가 있겠어. 그럼 3하고 7은 이쪽 자리에다가 적어주면 돼. B하고 C에 겹쳐지는 거는 2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2를 하나 적어주면 되고, C하고 A에서 겹치는 거는 1이 있겠어. 자, 그럼 이제 남은 원소들 집합 A에서는 9, 집합 B에서는 없고, 나머지는 다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집합 C에서는 4와 10 이렇게. 그럼 이 중에 없는 원소들은 바깥에다 써주면 돼. 1, 2, 3, 4, 5, 6, 7, 8 이렇게. 자, 그래서 9번에 해당되는 벤 다이어그램을 지금처럼 작성을 해봤다. 그럼 괄호 1번은 어때? A 교집합 B 3, 5, 7 이렇게 3개가 되는 거다. B 합집합 C면은 3, 7, 5, 1, 2, 4, 10 이렇게 원소가 총 몇 개냐? 7개가 되겠구만. 그 다음에 괄호 3번. 괄호 3번은 A의 여집합,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교집합이니까 교환 법칙을 사용해서 한 다음에 이거를 차집합으로 만든다면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 그래서 C에서 A를 뺀 부분이라면은 이 3개의 원소가 해당이 되겠어. 그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경우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보다 간단하게 만들면 답을 제대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를 보기로 하자. A가 B에 포함되는 상태야. 그럼 그때 이제 기억부터 확인해 보는데, A 교집합 B는 A다. A가 포함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다. 니은 합집합은 B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어. 그 다음에 디귿.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다. 이건 잘못된 거죠. B에서 A를 뺀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되는 건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공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잘못된 거야. 대신 여기다가 참고 표시로 이거는 좀 메모를 해 놓으면 좋겠어. A가 B에 포함될 때 있잖아. 포함될 때. 그러면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빼면 공집합이다. 이거는 메모를 해두면 다음에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리을을 한번 판단해 볼까? 리을은 우선은 A에서 B를 뺀 거에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돼. 공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자, 이번에는 13번을 한번 보자. 13번. 이 집합에 관한 식이 있는데 이게 맞다는 사실을 벤 다이어그램과 연산 법칙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어. 첫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것들을 먼저 이 그림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 우선 A에서 B를 뺀다. 그럼 이렇게 V자 표시를 해준 부분이 돼. A에서 C를 빼면은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할게. 근데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렇게 빗금으로 확실하게 표시해 줄 수가 있겠어. 그럼 우변에 있는 식을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우변에서는 일단 A, 근데 여기에서 비교집합 C를 빼야 돼. 그러니까 비교집합 C면은 여기랑 여기가 되는데 요거 이렇게 지워줘야 된다. 그래서 남은 부분만 표시를 해서 왼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과 확인을 해보면은 서로 같다는 거 확인이 되지.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서 찾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산 법칙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이것도 설명을 해볼게. 연산 법칙. 연산 법칙 하면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지.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먼저 차집합이라고 돼 있는 거를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주자. 그럼 A 차집합 C도 A 교집합 C의 여집합 우선 이렇게 되겠어. 근데 여기서 A의 교집합이라는 부분이 서로 공통으로 들어있다. 따라서 A의 교집합으로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은 괄호 안에서는 B의 여집합과 C 여집합의 합집합이 남게 돼. 여기서는 분배 법칙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는 여집합이 있으면은 괄호로 묶어주자, 여집합을. 그러면서 합집합 기호를 교집합으로 뒤집어주면 이제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으니까 A 차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번에는 연산 법칙을 통해서도 등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어. 이번에는 15번. 자, 15번에서는 A 교집합 X 했더니 X가 되더래. 그럼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벤 다이어그램을 두 종류를 한번 그려보자. A가 포함된다 이거하고 A가 포함을 한다 이렇게. 자, 교집합을 했는데 X가 되는 건 어때?
이게 아니라 이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교집합 X가 X가 됩니다. 그 말은 집합 X가 A에 포함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어. 자, 그럼 두 번째 조건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A 차집합 B하고 X의 합집합이 X다.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도 한번 비교를 해봐. A 차집합 B가 X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은 A 차집합 B가 X를 포함하는 거냐,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단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A 차집합 B가 X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적어보면은 A 차집합 B는 X에 포함이 되고 X는 A에 포함이 된다. 그럼 그 다음은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자. 집합 A라고 했으면은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그리고 A에서 B를 뺀다 하면은 2하고 4만 이렇게 남겠어. 자, 그때 이제 집합 X의 개수,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건데 1, 2, 3, 4, 5 이 5개의 원소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근데 그 중에서 2하고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가 2개가 있으니까 5에서 2를 뺀 제곱, 즉 2의 3제곱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적어 놓으면 답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은 원소나열법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네. 자, 그럼 이번에는 17번을 봅시다. 17번. 이건 이제 원소의 개수를 적는 건데, 자,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 원소의 개수를. 자, 근데 벤 다이어그램에다 원소의 개수를 표시할 때는 교집합, 이 겹쳐지는 부분부터 적어주는 게 좋아.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것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25는 17 플러스 3 마이너스 이거 13 교집합이다.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된다.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게 5개야. 그럼 집합 A의 원소가 17개가 되려면 이쪽 방에는 12개, 그래야 17이 되지. 13개가 되려면 8개. 거기다가 전체 원소의 개수는 35개,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5개라면은 나머지 10개는 바깥에 자리 잡으면 될 것이다. 그치?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은 해결됐으니까 괄호 2번을 보자. 괄호 2번에서는 A 차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돼 있어. 여집합. 그럼 이거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지. 그래서 전체 원소의 개수가 35개인데 A에서 B를 뺀 거는 12개면 이거는 23. 이렇게 답을 만들 수가 있겠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9번이 되겠다. 고등학교 학생이 34명인데 그 중에 축구공 18명, 농구공 17명. 그래서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집합을 집합 A라고 그러고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집합을 집합 B라고 한다면, 자, 집합 U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학생 수 34,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8,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7. 거기다가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다. 둘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축구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농구공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동시에 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집합으로 표시하면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다. 자, 그때 이제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를 구하해라 그랬는데,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되겠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했을 때 바깥쪽이 5개란 뜻이야. 그 얘기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전체 원소가 34개인데 5개를 제하면은 29개가 되거든.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안다는 거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구할 수 있겠다. 자, 29는 18 더하기 17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어때? 그러니까 6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6 여기다가 먼저 표시해 보면은 12, 11 이렇게 되겠다. 그럼 농구공만 가지고 있다는 거는 B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다에 해당이 돼서 11명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지금 중3 대상 수학화 특강 강의 영상인 건데, 개념 강의 듣고 공부한 다음에 기본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이 영상으로 복습을 하고 정리가 되면은 이제 나머지 짝수번 문제들 혼자서 풀어보고 뒤에 있는 해설 가지고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머지 문제들 풀었는데 해설지만 보고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져오면 친절하게 해설을 해 주겠어. 그래, 여기까지 하자.